네, 머니스토리 시간입니다. 지금 이 시간 최준영 전문가와 함께 저금리 시대 예금 운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최준영 전문가입니다. 오늘은 이제 저금리에 잠든 예금을 깨워라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하는데요. 이런 경우도 좀 있으실 거예요. 적금 만기가 되어서 수중에 한 돈 1,000만 원에서 2,000만 원 정도,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고 뭐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이 정도의 큰 금액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예금에 넣을 정도의 돈이 됐는데 이 예금에 넣고 있자니 이 이자가 얼마 안 돼서 이게 내가 이자를 받는 건지 많은 거지 모를 때가 상당히 많은데, 여기에 대해서 다른 투자법은 없는지, 다른 대처법은 없는지 좀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. 자,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이번에 또 다시 동결이 됐죠. 1.5%대로 다시 동결이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우려나 기대를 낳고 있는데요. 자, 적금이 만기가 된 목돈 예금으로 돌려야 될까? 사실 예금 금리도 현재는 1.5% 수준으로 굉장히 낮아졌습니다. 이게 금리가 동결되면서 이전에는 그래도 예금 금리가 2%나 2% 초반대 정도는 줬었는데 현재는 이제 평균적으로 1.5%밖에 주질 않는다는 거죠. 여기다가 또 이제 이자 소득세, 말 그대로 이제 그 이자를 받게 되면은 여기에서 세금까지 떼게 되니까 사실 1,000만 원 정도를 내가 그 예금을 만약에 1년 동안 넣었다면은 채 받는 돈이 10만 원 남짓, 20만 원도 채 안 되는 돈을 이제 이자로 받게 되거든요. 그러면은, 과연 내가 이걸 받으려고 예금을 꼭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좀 드실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럼 마땅한 다른 투자처는 없느냐? 하지만 이게 뭐 주식이나 이런 걸 투자하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내가 잘 모르기도 하고, 그리고 또 이걸 가지고 내가 뭐 부동산에 투자를 하자고 하니 그거는 한 5천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정도는 돼야지 이게 좀 투자가 가능할 것 같고, 이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서 단순히 그냥 예금 통장에 잠을 자고 있는,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. 그런 그 돈들이 은근히 많단 말이죠. 여기에서 이제 금리가 낮아졌다고 투자를 회피할 뿐만이 꼭 회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마땅한 투자처가 있는지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. 자, 예금은 현재 1.5% 정도고 단리를 적용하게 되죠. 예금 단리하고 복리의 차이는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이제 아실 거예요. 이제 예금 같은 경우에는 단리,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넣은 원금에 대해서 이자가 붙는 방식으로, 이자에 대한 이자는 붙지 않고 내가 넣은 원금에 대한 이자만 붙기 때문에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단리로 받는 손해는 복리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있을 수밖에 없겠죠. 돈이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넣었던 돈만큼의 이자를 받는 거고요. 자, 그리고 이 공시율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그 보험사에 이제 거치형 상품으로 이제 1,000만 원이나 2,000만 원 정도를 이제 넣게 되면은 안정적으로 공시율로 이제 적용을 받게 되는 상품들이 있는데요. 이런 경우에는 현재 공시율이 2.5% 남짓 정도 됩니다. 이거보다 조금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지만요. 1.5% 보통 예금 금리의 1% 정도는 높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? 복리를 적용하게 되죠. 이 공시율 상품 같은 경우에는 예금과는 다르게 복리를 적용합니다. 따라서 초반에 사업비 부분을 차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처음에는 한 4% 내지 남짓 정도를 사업비를 차감을 하지만 그 후에 이제 복리를 적용함으로써, 그리고 금리 자체가 공시율이기 때문에 예금 금리보다 1% 정도가 높게 되죠. 따라서 처음에는 내가 그 넣은 돈이 이자가 붙는 게 조금 느릴지 몰라도 이게 3년, 4년 지나갈수록 그만큼 예금에 넣은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내가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. 이 세 번째는 변액 투자인데요. 사실 이 변액 투자라고 해서 보통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, 이 변액 투자는 리스크를 보통 이제 투자 수익이 가능하고 그리고 복리가 적용이 되는데, 이 복리가 적용되고 변액 투자도 역시, 그리고 투자 수익이라는 것이 꼭 투자 수익이 나야지 그만큼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점,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높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하락이나 손실까지도 감수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, 이 사실은 이 투자 수익을 그렇게 높게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상품이 아니에요. 이 변액 상품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공시이율의 2배 남짓, 2배에서 3배 정도면은 훌륭한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. 이 투자 수익을 한 1년에 한 6%에서 7% 정도로만 잡아도 똑같이 10년 정도 내가 이 그 계약을 유지를 하고 투자를 했을 때 얻어지는 수익이 이 예금하고 공시율에 비해서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죠.
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 투자에도 관심도 있고 내가 변액 펀드를 잘 관리할 자신이 있다. 그리고 나에게 이제 소개시켜준 전문가가 혹은 이제 설계사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. 투자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변액 투자를 하시는 것도 한번 좀 고려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. 그러면 표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. 과연 그러면은 내가 이 돈을 내가 갖고 있는 돈 한 2천만 원 정도를 예금으로 했을 때와 그리고 공시효율 상품에 투자를 했을 때와 그리고 변액 투자 상품에 투자를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가? 자, 초년도에는 예금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죠. 네, 예대 마진을 통해서 은행들은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넣자마자 한 달 만에 빼도 바로 100%를 넣은 돈을 그대로 돌려받습니다. 따라서 1년 정도가 지난다면은 101% 정도로 처음에는 가장 높죠. 공시효율 상품은 어때요? 공시효율 상품은 1년도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이 되게 되는데 이 보험 계약 같은 이런 장기 계약의 경우에는 내가 처음에 넣은 돈에서 사업비를 차감하게 됩니다. 일종의 수수료를 처음에 좀 차감하게 되고 이 계약 자체가 장기 계약이고 오랫동안 유지할 걸 적어도 10년 정도는 유지해야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니까요. 이 정도로 유지할 것을 전제로 계약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일종의 약간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거예요. 자, 우리가 보통 한 10년 넣기로 너랑 나랑 10년을 넣기로 약속을 했는데 혹은 이 계약을 10년을 유지시키기로 약속을 했는데 네가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면 나는 너한테 페널티를 부과할 수밖에 없어. 이런 측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따라서 4% 남짓의 사업비를 부과하게 되고 이 사업비를 부과한 상태에서 일찍 해지를 하게 되면은 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게 되죠. 따라서 1년 차에는 96% 정도가 되네요. 자, 그리고 변액 투자를 한번 볼까요? 이 목표 수익률을 6%로 가정을 했는데 1년 정도 투자했을 때 6% 수익이 난다면은 공시율하고 사업비는 비슷합니다. 어차피 보험사 상품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4% 남짓으로 비슷하지만 변액 투자 같은 경우에는 목표 수익률이 6%로 잡았을 때는 그만큼 수익을 좀 창출했기 때문에 99%의 환급률을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죠. 자, 그러면 3년대째로 한번 가볼까요? 투자를 한 지 3년이 지났어요. 보통 예금도 2년, 3년씩 잠들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3년 정도로 보면은 예금 같은 경우에는 104%, 1.5%의 이자가 불이가 되니까 3년째에는 104% 정도가 됐네요. 공시효율 같은 경우에는 3년이 되니까 이제 100%가 됐어요. 이제 2.5%씩 불이가 돼서 3년째에는 100%로 이제 원금에 도달을 했는데요. 그 다음에 이제 변액 투자를 보자면은 3년째에는 108%입니다. 6%씩 수익이 붙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3년 정도 됐을 때는 아무래도 예금이나 공시보다 가장 높은 투자 수익률을 거둘 수가 있네요. 자, 그 다음엔 5년째로 가보면은 5년째는 예금은 역시 1년에 1.5% 남짓만 불이가 되고 여기에서 이자 소득세가 차감이 되기 때문에 106%로 조금씩 더뎌지고 있죠. 하지만 공시율은 어때요? 이때부터 따라잡기 시작하네요.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수수료를 다 차감한 후에 이제 이자가 불이가 되고 이거는 몇 퍼센트라고 그랬어요? 우리가 2.5%라고 그랬죠. 2.5%로 불이가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1.5%로 불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%가 낮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. 예금하고 공시율은요. 그리고 변액 투자를 보시면은 5년째는 말 그대로 투자이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 6%를 5년 내내 달성을 했다는 가정시에 118%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네요. 따라서 이 목돈을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해보고 싶다 아니면 공시율로 해보고 싶다는 것은 그러면 이 안에서도 분산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내가 3천만 원 정도가 있는데 1,000만 원 정도는 내가 조금 투자 성향이 있는 거에 투자를 해보고 싶고 2천만 원 정도는 안정적으로 해보고 싶다.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소위 말해서 분산 투자라고 글로벌 분산 투자를 해야 됩니다. 미국으로 찍고 중국으로 찍고 일본으로 찍고 여기저기 다 찢어 놓으시면 안전합니다.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하지만 분산 투자란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나라의 여러 가지 자산으로 찢는다고 분산 투자가 성공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이 투자 비중부터 맞춰서 가는 것이 분산 투자입니다. 그 다음에 투자된 비중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고 거기에서 분산 투자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걸 3천만 원 다 변액 투자로 해놓고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나라로 찢어봤자 관리가 안 되면 무용지물이라는 거죠.
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쪽으로 투자하는 것이 조금 겁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투자 비중을 달리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된다는 사실이고요. 자, 그리고 10년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보통 우리가 비과세 차익을 받게 되는 10년째에는 예금 같은 경우에는 112%, 1.5%인데 10년 동안 부를 냈을 때 왜 112%밖에 안 되나요? 112% 아닐까요?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여기 이자 소득세를 차감하게 되죠. 우리가 이자를 받을 때마다 15.4% 정도의 이자 소득세를 차감하기 때문에 10년 정도를 예금에 놔뒀을 때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이자는 수익은 12% 남짓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. 공시율을 한번 볼까요? 공시율 같은 경우에는 10년 정도 투자했을 때는 118%입니다. 예금보다는 6% 정도 높게 되죠. 그리고 여기에서 이자 소득세를 차감하는 게 아니라 비과세를 적용받게 된다는 사실. 그래서 내가 있는 수익을 그대로 거둘 수가 있다는 사실이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예금하고 공시율하고 크게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투자 자산을 나이가 많아질수록 40대, 30대에서 40대, 50대가 될수록 거의 다 노후 자산으로 준비를 하시는 쪽이 좋아요. 이게 처음에는 이제 예금이나 뭐 다른 데 투자를 하거나 이제 쓸 것도 굉장히 많지만 40대로 들어가고 그리고 50대로 접어주면서 그 투자 비중이나 예금의 비중이 나중에는 결국 늙어서 쓸 돈이거든요. 그러면은 예금에서 충분히 쟁여놓고 여기에서 예금 야금야금 찾아서 쓰는 것보다는 공시율에 충분히 넣어놓고 65세쯤 되면은 연금으로 돌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. 금액적으로. 그 다음에 변액 투자를 보시면은 10년째에는 148% 정도가 됩니다. 자, 148%면은 앞서 보신 예금하고 공시율하고는 큰 차이가 있게 되죠. 하지만 여기에 대한 전제 조건은 그만큼 10년 동안 펀드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점. 하지만 이 펀드 관리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뭐 1년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전화로 펀드 변경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적절한 조언만 받는다면은 펀드 관리가 정말 어렵지 않고 굉장히 쉬울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요. 자, 여기서 이제 관가해야 될 게 뭔가요? 복리가 있고 비과세가 있지만 아까 공시율하고 마찬가지로 사업비가 부과되고 투자 손실에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된다는 점. 분산 투자를 한다든지, 뭐 아니면은, 비중을 조절한다든지, 아니면은 여기서 펀드 관리를 통해서 투자 손실을 막으면은 그만큼 나중에 10년 후에는 148%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.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변액 투자를 굉장히 수익률이 높고 손실도 많이 기대할 수 있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변액 투자는 모든 이제 주식이나 펀드 투자 상품 중에서 가장 로우 리스크의 로우 리턴이라는 로우 리턴이라는 상품이라는 사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통장에 어느 정도 이제 1,000만 원이든 2,000만 원이든 이게 크게 뭔가 일을 벌이기에는 뭐하고 그렇다고 예금에 넣기엔 뭐한 자금들이 있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 중에 자신의 성향이랑 맞는 거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투자를 해보시면은 단기간엔 효과를 보지 않을지언정 3년, 5년 후에는 현재 지금 예금 통장에 잠들어 있는 돈보다 좀 더 나은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겁니다. 네, 감사합니다.